있는데요. 네. 교수님께서 한국과 세계소통의 역사를 지금 강의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우리 학교 역사에 대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우리 학교 역사에 대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가능하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신입생들에게 우리 학교 역사를 설명해 준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옛날 아주 옛날 때는 1908년이에요. 오. 아주 멀죠? 그래도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은 아니네요. 네. 1908년에 평안북도 용천 출생 우리 범정 장영 선생께서 네.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보성 전문 법과에 입학을 하셨거든요. 오. 그런데 그때 아주 중요한 스승들을 만나게 돼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손병희 선생님하고 안창호 선생님이었거든요. 네. 근데 손병희 선생님은 동학에서 이름을 천도교로 바꾼 분이잖아요. 그리고 3.1운동 때 민족대표의 아주 최고 높으신 분이었고, 근데 그 동학의 그 사상이 뭐냐면 인내천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을 하늘처럼 섬겨라. 그래서 그것을 범정 선생님이 그 가르침을 받고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됐고요. 근데 원래 범정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인간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어요. 오. 그 일화가 있는데, 네. 7, 8살 때 시골에서 이제 잔치를 열었어요, 집에서. 네. 그랬는데 그 거지가, 네. 옛날엔 거지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 문 밖에서 못 들어오고 이렇게 막 배가 고픈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떡해. 그래서 그 어린 범정 선생이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손님상 내가는 손님상을 그 참모가 들고 가는 걸 뺏어 가지고서 가서 거지한테 준 거예요. 오, 그러니까 소름돋아요. 그러니까 털이 또 아까만처럼 돋죠. 네, 지금 또 직각입니다. 네. 오늘부터 완전 털털이가 됐네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참모가 그걸 할머니한테 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할머니한테 회초리를 맞았죠. 근데 어린 범정 장영 선생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서당에 가면은 겨울에 네. 학생들이 호도술 입고 와서 막 떠는 친구가 있으면은 네. 자기가 입고 있던 속옷을 벗어주고 그 다음날 또 그런 친구가 또 벗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동네 어머니들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네. 자기 자식들 다 옷을 해 입혔다는 일화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분이 손병희 선생을 만나니까 완전히 더 확신을 가진 거죠. 네. 그리고 그 삶이 계속된 거고.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님은 역시 그 보성 전문 고문으로서 보성 친목회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네. 손병희 선생은 보성 전문의 창시자는 아니지만 뭐 거의 교주 행사를 했었고 그리고 안창호 선생은 보성 전문 그 친목회 고문을 해서 그 연설을 많이 들었어요. 범정 네. 선생님이. 그래서 그 중에 마음에 확 이제 터칭했던 게 교육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으니 교육이 중요하다서 막 전국에 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신민회가 왜 그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우잖아요. 안창호 선생님이. 그래서 네. 범정 선생님이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이 혼란이 끝나고 나면은 네. 반드시 그 좋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학교를 세워서 청년들을 기르겠다. 저 알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단국대학교. 그렇죠. 와우, 진짜 교수님. 여러분 박수. 감동적인 네. 이야기였어요. 저 진짜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네. 잠깐만요. 이제 단국대학교의 역사와 범정 장영 선생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 것 같네요. 자, 얘기 안 그런데- 끝났는데.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 저도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네, 그리고 나서 네, 그런데 바로 그 19년에 기후각서라는 게 체결돼요. 일제가 우리나라 을사늑약 때 외교권도 빼앗고 기후각서 때 사법권도 빼앗아요. 네. 그래서 법과 다니던 우리 장영 선생이 학교를 그만두는 거예요. 왜 그만뒀을까요? 우리나라 사법권을 빼앗겼으니 법과에 나와서 법원에 근무를 하더라도 일본 놈들의 종이 되는 수밖에 더 있겠냐. 그래가지고서 자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신민회에 들어가서 이제 신민회 회원들을 막 모시는데 그때 네. 바로 김구 선생, 이시영 선생, 이회영 선생, 양기탁 선생 이런 분들 쟁쟁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모시면서 김구 선생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인연이. 그리고 나서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그 신민회 회원들이 우리 독립군을 길러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잖아요. 네. 신흥무관학교 혹시 아세요, 여러분? 전 압니다.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저요. 저기 안 드시는 분들이 은근히 막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신흥무관학교는 정말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요람이죠. 네. 10년 동안 3,500명의 독립군을 길러냈고, 김원봉 아세요? 네, 압니다. 김원봉 선생도 거기 출신이고, 뭐 웬만한 유명한 사람들은 다 거기 출신이에요. 진짜 아주 그래서 근데 범정 선생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바로 그 신흥무관학교에 우리 학생들을 망명 청년들을 인도하는 그래서 독립군 간부로 양성시키는 아주 중요한 특무 공작을 했어요. 그런데 1914년에 평양 헌병대장의 그 보고서에 보면은 그거를 이 사람들이 눈치를 채요. 그래서 바로 장세담이라고 하는 자가 장세담은 네, 장세담은 누구냐면은 바로 일제강점기 때 범정 선생님의 호예요. 이명이요, 이명. 아, 그러면은 그렇죠. 범정 선생님이 즉 장세담이신 장세담이었죠. 거네요. 옛날에는 네. 왜냐하면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을 이름을 여러 개를 갖고 썼어요. 네. 이제 발각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장세담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저기 그 봉천에서부터 단동을 거쳐서 평양, 서울을 거쳐서 학생들을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서 무관학교 입학시킨다. 그런 첩보 문서가 다 이제 이게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라우치 마사다께 총독에까지 올라와요. 와, 진짜. 그러니까 네. 이 범정 장영 즉 장세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대단한 거는 네. 이 장세담은 그런 사람인데 특히 독립운동가들 젊은 청년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네. 우두머리다. 대빵이셨다. 그렇죠. 아니 그런 말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교수님 앞에서 자. 신뢰를. 네. 좋아. 자, 저도 좋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네. 못 잡았어요 이 사람들이. 네. 자 그런 아주 그 특무 공작을 했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생겨나고 20년이 되면 19년 이후부터는 임시정부가 생겨나고 만주에 이제 독립군 부대들이 본격적으로 생겨나잖아요. 네. 거기에 그냥 전부 그 군자금을 갖다 준 분이에요.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20년에 이제 그 워싱턴에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대빵이라고 하는 말 일본 말 아니에요? 재패니즈? 제가요. 근데 내가 지금 독립운동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찌뉴 미워할 거야. 죄송해요. 제가 그러면 그것도 안 돼. 몰랐어요. 제가 짧았습니다. 정말 교수님. 내 교실 같았으면 정말 정말 아시죠 여러분? 선생님 교수님. 성격.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봐줄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 언어 습관 정말 네.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몰랐던 곰돌이들 그렇죠. 지금 한번 기억에 되뇌읍시다. 대빵은 무슨 말이다? 일본 말이다. 재패니즈. 재패니즈. 네. 자, 그래서 네. 어디까지 얘기했지? 제가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네. 이 워싱턴에서 네. 태평양 회의라는 게 일어나는데 네. 개최가 되는데 임시정부에서 그거를 네. 한국 독립의 조로의 찬스다 해서 아주 몰빵을 해. 몰빵. 몰빵을. 네. 몰빵은 일본말 아닌 거죠. 아니거든요. 다들 못 들은 척. 자, 저 원래 알고 썼습니다. 네, 네. 알고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 태평양의 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네. 국내에 이제 같이 호응할 세력이 필요하죠. 국내 네. 거점. 네. 그게 바로 범정 선생이 이끄는 반도 고학생 친목회라고 하는 단체가 네. 그 임시정부의 태평양 회의에 대비한 국내 거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저 지금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눈이 확 떠지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이 여태까지 드러나지 않았느냐? 왜 그랬을까요? 그건 이따 얘기해 줄게요. 정말. 그래서 설레네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런 이제 활동을 쭉 하시다가 엄청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해방이 돼서 바로 아까 우리 찐이쭈니가 말한 네. 단국대학을 세우는데 이 단국이라고 하는 교명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진부하게 느껴지세요? 아니면은 조금 섹시하게? 전 정말 섹시하고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팔이 오른쪽으로 굽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야기. 좀 진부해 보이죠. 단국이라고 하면. 근데 네. 근데 거기는 우리가 모르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네. 단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 누가 지은지 아세요?
장영 선생님께서 지어주셨나요? 장영 선생님은 물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네. 그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김구 선생님이 거기 계셨고 그 다음에 그 이름도 어마어마한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민족주의 사학자 장도빈 선생. 네. 이분은 우리 학교 초대 학장이 되세요. 우리 범정 선생님하고 같이 독립운동하던 청년 시절부터 그래서 모셔온 거예요.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다 세워놓고 상징으로. 그분이 지금 우리 학교 교과를 작살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민족주의 언론인이자 사학자였던 안재홍 선생이라고 이분은 저 엄청난 유명한 분이죠, 이분도. 그 다음에 초대 문교부 장관을 했던 안호상 선생이 모여가지고 야, 이 학교는 어떤 학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계승한 유일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와가지고 막 이름을 짓죠. 진짜 유일하네요. 몰랐죠, 여러분? 아는 사람 손 들어봐봐. 이거 알고 도저히 못 듣겠어요. 그렇죠. 네. 엄청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단국이라고 진짜 그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원래 단군에 대한 숭배 의식도 있었죠. 원래 그 독립운동 하던 분들 종교가 뭐였어요? 방금 동학 대종교였죠. 대종교요? 단군을 숭배한 우리 민족의 네네네네. 조상이니까. 네. 기독교를 믿던 안창호나 이승만 박사도 대종교를 굉장히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종교라고 하는 거는 종교라기보다는 우리 독립운동의 정신 전력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원래 단군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그때 단국이라고 이름 짓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임시정부와 백범 김구 선생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으니 우리도 그 뜻을 담는 그런 의미를 가진 학교 이름을 짓는 게 좋겠다. 네. 그러면 남과 북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게 뭐냐? 네. 사회주의야? 자본주의야? 그게 아니다. 단군.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그러면 네.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한 민족을 뭉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국대학으로 지은 거예요. 이렇게 깊은 속사정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그렇죠. 이야기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네. 제가 네. 정말 말하면서도 목에 힘이 들어가네요. 제가 무지했던 것 같아가지고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지금부터라도 절대 잊지 않고 꼭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얼마나 김구 선생이 그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었냐면은 우리 학교가 개교기념일이 언제죠? 1947년 11월 3일인데 근데 원래 이제 수업은 12월 8일 날 했어요. 그 당시 사정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바로 이듬해 1948년 1월 18일 날 김구 선생님이 우리 학교 설립자 범정 장영 선생의 댁에 찾아오세요. 네. 그 댁이 어디냐면 지금 광화문에 그 세종문화회관 뒤에 그 경희궁의 아침이라고 있잖아요. 네. 바로 그 자리인데 거기 오셔서 왜 오셨을까요? 그다음 여러분 해방 후에 김구라고 하는 인물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네. 지금으로 치면 뭐 엄청난 그 아이돌 스타에 버금가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특정한 학교에 그 설립자의 집에 찾아왔다. 그 이유는 바로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계승해서 설립한 이 단국대학교의 설립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때 오셨는데 그때 우리 단국대학교 학생들이 그 김구라고 하는 거물이 설립자 집에 댁에 오신다니까 수십 명이 가서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좋은 기회를 우리 범정 선생이 김구 선생님께 부탁을 합니다. 네. 형님께서 두 분은 신민의 시절부터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호영호제 사이예요. 아주 각별해요. 그래서 형님께서 이렇게 오셨으니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 좋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김구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울지 마세요. 감격해가지고.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눈물이 벌써 날 것 같아요. 아직 자. 여러분, 우리 단국대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입니다. 첫째도 나라 사랑, 둘째도 나라 사랑, 셋째도 나라 사랑. 우리 범정 아우의 애국애족하는 그 기풍을 이어가 주세요. 네. 박수 안 치냐? 여기 보는 사람들? 저 지금 정말. 소름 돋아서 방금 바로 박수를 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정말. 그렇게 가까운 이유는 해방 후에 또 김구 선생님이 1947년 3월 달에 건국 실천원 양성소라는 것을 설립하거든요. 그거는 건국의 역군들을 키우자.
그 소장이 김구 선생님이고 네. 이사장이 범정 장용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아시겠죠? 네. 우리 대학이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대학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네.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자부심과 자긍심이 가득가득 생기는 멋진 말씀이셨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디 가서 듣지 못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